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개념이 요즘 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천 시대가 시작된 지 벌써 12년 차가 되었고, 스님께서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홍익인간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이 헷갈리죠. 이게 홍익인간 가면은 전부 다 헷갈립니다. 그런데 홍익인간이 좋다라는 거는 감이 다 와요. 근데 무엇이 홍익인간인가를 체계를 못 잡다가 보니까 이게 좀 더 헷갈리고 있는 거죠. 지금이 어떤 시대냐? 홍익인간들이 성장하고 있는 시대를 이때까지 살은 겁니다. 홍익인간들이 성장하는 시대. 이게 2차 대전 이후로 홍익인간들이 태어났고, 이 홍익인간들이 자기 실력을 갖추어가지고 홍익인간으로 살 수 있게끔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될 때를 우리가 살았던 거죠. 여기서 이제 근본을 조금 이야기할 때 조금 듣기가 조금 이럴지는 몰라도 근본을 내가 하나 썰어 드릴게요. 인간이 이 지구촌에 태어나가지고 지구촌에 왔어요. 인간으로서. 와가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를 조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구촌에 인류가 일어난 것이 인간이 탄생했다. 탄생을 해갖고 진화를 합니다. 진화. 인간이 진화를 하는데 진화를 얼마 동안 하느냐? 몇천 년, 몇만 년, 몇십만 년을 합니다. 진화. 인간이 진화를 하는데 진화는 몇 프로가 진화라고 이야기하느냐? 답부터 이야기해놓고 진화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운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진화기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데 인간 진화기가 일어나는 게 수없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수없이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 이게 30% 30% 됐을 때를 진화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30% 지나가지고는 뭐냐? 성장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장을 다 하고 나면 운용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 때냐? 운용기로 도래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운용하는 사회다. 성장기가 끝나버린 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화는 30%, 성장기는 70%. 그 다음에 100을 만들어갈 때 운용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3등분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가 있다. 인간이 지구촌에 와서. 그래서 진화기가 끝날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진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진화할 때까지 활동한 모든 것들을 정지시켜 놔놓고 2차 대전에 전지 작업을 합니다. 이 전지 작업을 하는 게, 이 말하자면 이 고목나무 한 그루에 이제 지판대입니다. 이게 지판대인데 여기가 이게 저 나무 가지, 여기가 나무 둥치, 여기에 나무 뿌리가 있는데 고목나무 한 그루에 이게 우리 인류 지판대입니다. 이 지판대인데 여기서 30% 진화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고목나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났든 희한하게 일어납니다. 일어나갖고 전지 작업을 다 하는데 전지 작업이 뭐냐? 사람을 쓸데없는 사람 다 죽여봅니다. 여기 전지 작업이에요. 고목나무에 필요 없는 부위를 전부 다 썰어갖고 다 없애버리고, 그럼 뿌리도 몸통에도 뭔가 뿔룩뿔룩 튀나면 다 잘라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가 우리한테 표현을 해줬느냐? 인류의 30억 인구를 만들어 놓고, 인류의 30억 30억 인구를 만들어 놓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라는 호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천만 동포를 만들어 놓고 한반도 요렇게 해놔놓고 전지 작업이 끝납니다. 3천만 명이 누구냐? 우리 지금 부모님들, 베이비 부모들 말고 그 위에 어른들, 이분들이 3천만 명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뒤에 1, 2차 대전이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3천만 명께서 베이비, 새끼를 막 나가 부읍니다. 베이비 붐 시대. 자식들을 막 쏟아냅니다. 다 잘라놓고. 이 3천만 명이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쏟아내고 30억이 인류의 자식들을 쏟아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때가 언제냐? 이제부터 진화기에서 성장기로 들어가는 거죠. 성장기에 성장을 할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로 전부 다 옵니다. 이게 지금 용띠부터 용띠, 가름하기 쉽게, 이게 지금 2, 3세 되는 용띠, 이분들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막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키웁니다, 이제. 막 키우는데, 그래서 우리가 30% 이 진화기가 끝나고 딱 10% 시간 동안에 이 전지 작업을 한 거예요. 1, 2차 대전이 일어났던. 그래갖고 10% 시간에 이 전지 작업이 다 끝나고 이제 성장기로 돌입을 하는. 요렇게 해서 성장기가 이제 이때까지 왔는데, 성장기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진화기는 그냥 태어나서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면 돼요. 그런데 성장기는 어떻게 성장을 하냐? 지식을 갖추면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기는 그냥 안 키운다 이거죠. 지식을 갖추면서 성장하게 한다. 요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70%가 될 때까지 성장기가 되는 겁니다. 3대 7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이걸 정리하면 뚝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 70%까지 성장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성장됐다라고 하냐? 인구수가 인류의 70억이 되고 그 70억 안팎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7천만, 한반도의 7천만 명이 안팎으로 되는 거죠. 30%와 70%이기 때문에. 인구수로 가지고 전부 다 숫자를 맞춰 놓는 게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왜? 이 지구에는 인간이 살게 하기 위해서 빚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숫자대로 해가지고 일은 전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푸는 방법을 지금 그렇게 안 만져가서 그렇지. 3대 7의 법칙. 그래서 70% 성장하고 나서 지금 오늘날 어떠냐, 실제로 성장 다 했다라는 시간이 지나간 거죠. 2012년도까지 성장기, 2013년도부터 활동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활동기에 할 일이 틀리고 성장기에 할 일이 틀리고, 진화기에 할 일이 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기에서 활동을 하는 방법이 지금 못 풀어가고 있는 거죠. 성장기에 다 이루는 게 뭐냐 하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겁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조직이 다 일어났고, 종단은 종단대로 조직이 다 일어났고, 국가는 국가대로 다 조직을 만들어 일어났고, 우리 폐허였었어요. 국가도 없었어요. 2차 대전 마치고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일으켜 놨습니다. 학교도 다 설립을 했고, 모든 이 기업도 설립을 했고, 모든 게 종단도 일으켰고, 정부도 일으켰고, 정부의 부처마다 다 일으켰고, 이런 걸 전부 다 해놓은 게 누가 했냐?
이 국민들이 희생을 하면서 다 일으키는 겁니다. 지식인들은 지식을 다 갖추게 했고, 소질을 전부 다 갖추게 했고, 다 일으켜 놨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것들은 우리는 다 이루어 놓고도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이루어진 거를 서로가 나누어 가져야 되는지, 이루어 놓은 거를 서로가 강탈을 해갖고 내 걸 많이 차지해야 되는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이걸 가지고 다 이루었으니까 잠만 자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룬 거는 말이죠. 이룬 거는 성장하는, 이거는 우리가 기업을 할 때도 기업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종단도 일으키는 거고, 이 일으키는 거는 기업 활동을 한 겁니다. 기업 활동. 종단 기업. 예? 또 이게 우리가 모든 이 기업을 일으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만 다를 뿐이지, 역할만 다른 방법으로 했을 뿐이지 전부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룬 거는 기업하는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으킨 이 힘으로 이제 뭘 해야 되냐? 사업가로 가야 돼.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 사업이라 하면 이제 기업하고 사업하고 말이 틀려요. 사업을 대충 한 몇 개만 한번 잡아보자고요. 교육. 이건 사업이 저절로 나오는 단어예요. 교육하면 사업이에요. 복지. 지식. 안 나오죠, 사업이라고, 이게. 지식은 갖추는 거예요. 기업.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사업이 아니에요. 일으키는 활동이지. 그러면 사회 사업. 모든 사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죠. 이런 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몰라서. 그 길을, 방법을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사업. 근데 교육 사업, 우리가 복지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 가졌다고 조금 이루었으니까 막 나눠주자. 나눠주는 건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전부 다 5,000년 전의 방법을 지금 써요. 그렇게 복지 사업 한다 그래요. 그래, 복지 사업 어떻게 하는가 전부 다 한번 뜯어봐요. 돈 있으니까 돈 좀 줘요. 저 연탄 없으니까 연탄 줘. 빵 없으니까 빵 주고, 쌀 갖다 날라주고. 계속 이래요. 이건 복지 사업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에 이 어려운 분들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방법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부에서도 돈을 들이는 건 전부 다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대줘야지. 그래 먹고 살아야지 일단은. 그런 것들은 이거는 인권하고 확 틀린 거예요. 그냥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 그럼 기업에서도 몇천억씩도 지금 내놓고 1년에 그래요. 몇백억 내놓는 데도 있고 몇십억 내놓는 데도 있고 기업들이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근데 이 쏟아내갖고 뭐 하냐? 복지 사업 한다 그래요. 그리고 봉사한다 그러고. 이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바르게 안 찾으면. 그래서 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나눠주기 시작을 하고 인심을 얻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니까 좋아하죠. 이게 이런 것들을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갖고 가면 갈수록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이거 관리하려 그러면. 왜? 갈수록 어려운 사람 더 많이 나오니까. 노인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노인들 또 관리해야 되죠. 일자리 없는 사람 많이 나오니까 그거 관리해야지. 아픈 사람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관리해.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1년 1년 이제 요걸 그냥 가면 아무리 관리를 하고 돈을 많이 풀어도 아우성밖에 안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멈추고 있는데, 왜 홍익인간을 묻는데 선생님 이쪽으로 갑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야 이야기가 돼요. 이게 홍익인간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다 진화하고 이게 성장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르게 교육이 됐으면 홍익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홍익인간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홍익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그는 교육을 안 받았던 게 지금 오늘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겁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은 똑똑해지는데 똑똑한 거하고 실력 있는 건 달라요. 지식을 갖추고 너무 오래 있으면 똑똑해가지고 이 똑똑한 사람들만 많지. 교육을 받고 나면 사회교육, 진리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실력이 있어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을 할 때 지혜가 나오고 빛이 난단 말이죠. 내가 하는 활동이 이 사회 빛이 나요. 그래서 그 빛을 누리면서 사는 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근본만 이야기하면 교육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육이 없어. 교육 프로그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사람조차 없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성장을 하고 나면 홍익인간들이 됩니다. 홍익인간들은 무릇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내 인생을 불살운다. 내 인생을 불살우는 이유는 나는 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인간으로 온 신들이기 때문에 이 신들이 업장, 자기 이게 빚을 다 갚고 가는 것이다. 마지막 삶을 살 때 모든 것을 전부 다 바쳐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홍익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인간 중에서도 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키우기 위해서 하늘이 그만큼 애썼던 이런 시대를 겪은 거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 밥벌이를 하고 우리가 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만 잘 살라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상대를 위해서 살면 상대에 필요한 지혜가 나옵니다. 홍익인간은 지혜를 열어야 돼요. 지혜를 열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이 바르게 사는 원리교육. 바르게 사는 원리교육. 이게 홍익인간 교육이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바르게 사는 교육은 어떻게 해야 나오느냐? 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사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치를 풀어내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 이걸 인성교육이라고 해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못 찾으면 인류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느냐? 아니에요. 온 사회에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는 콘텐츠를 지금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복지 사업을 하려면 복지 교육이 나와야 돼요. 복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복지 교육용이 나와야 된다. 복지 교육은 어떻게 갖고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너 이치에서 너도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아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만큼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가르치는 복지사역. 내가 깨달아야 된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를 깨닫고, 왜 불구가 됐는지를 깨닫고, 왜 지금 힘을 못 쓰는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이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내가 왜 지금 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이는 교육이 나와야 된다. 그걸 사회교육이라고 하고, 복지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러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가르치면서 지금 현재 어려운 거는 풀어주면 된다. 교육 없는 복지 사회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교육용을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왜 내가 교도소를 들락거리는지 이거를 지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 지금 인류에서 너희들은 사는 게 지금 어려운지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국제사회 앞으로 좀 더 리더가 돼갖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휩쓸고 갈 건데 이 사람들을 바른 교육을 시키지 못할 것. 앞으로 미래는 지식사회가 아니에요. 지식은 공유하는 사회가 돼버렸고 처음부터 지식을 또 애국에 가서 가르치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인류 교육을 시켜야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교육이 뭐냐? 인성교육, 사람이 바르게 사는 원리교육,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될 사람들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제일 먼저 갖추었고 여기에다 연구를 해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교육용을 꺼내서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의 콘텐츠. 이런 걸 아직 못 찾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줄 테니까 이제는 요걸 연구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연구해야 될 시대가 끝났다. 그 연구해야 될 시대가 언제냐면 베이비 부모들이 지식을 갖추어 갖고 대학을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최고의 성적이 좋고 지식을 잘 갖춘 사람들을 대기업에서 다 뽑아갔습니다. 정부에서도 뽑아갔고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뽑아가 학교에서 지식을 잘 갖춘 사람을 뽑아간 데가 어디냐? 기업과 조직이고 큰 기운을 갖춰놓은데 여기에서 뽑아가는데 여기를 뭘 만들어놨냐? 연수원 시대가 열립니다. 연수원을 만들어 놓고 지식인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연수원이 어디냐? 연수원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 베이비 부모들이 연수원에 갔을 때는 연구원들이었었어요. 그 대기업에 갔을 때는 연구원들이고 이분들이 연구를 잘하고 있으면 12년 이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들이 연구를 잘하고 있었으면 X세대들이 이제 지식을 갖추고 또 올라와요. 그럼 기업에 들어오면 우리가 연구하던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면서 마무리하죠. 이게 있어야 지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장을 여는 거예요. 이걸 안 했어. 안 하고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니까 디지털도 전부 다 지식을 갖추고 올라옵니다. 가면 갈수록 지식은 더 질량이 좋고 더 많은 질량으로 우리가 갖추었는데 이제는 위아래가 없이 지식인들이 되고 있는 거죠. 위아래가 없어요. 부모님이 아는 거를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근데 부모님 방법대로 자꾸 시키려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싫어하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우리 자식한테 우리가 도움되는 게 없는 거죠.
이게 교육용, 새로운 교육용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디지털 시대에 자라는 애들은 계속 지식만 갖추고 있어야 되냐? 이러면 미쳐 죽습니다. 디지털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교육용이 없으니까. 그 이제 이 윗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교육시킬 사람이 없으면 윗사람이 안 돼요. 홍익인간 일대들이 순환 시대가 옵니다, 지금. 왜? 우리가 한 일이 없었어요. 베이비 부모들 순환 시대가 와요. 이대로 놔두면 베이비 부모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돼가 있고, 아주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한 일 없이 죽어가야 되는, 그리고 원망 들어야 되는 요 시대가 지금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면 요렇게 놔둘 거냐? 이러면 큰일 나죠. 지금부터 이제는 베이비 부모들이 자기 할 일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사회를. 자기 할 일이 있어야 이것이 복지가 돼요. 내 할 일 없이 그냥 얻어먹는 복지 시대가 아니고, 내가 일을 안 하고 그냥 얻어먹고 산다? 이러면 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아닌가? 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사회로 이야기하면. 뭐 얻어먹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류가 되죠. 이게 얻어먹는 사람은 지옥으로 다 가야 되고, 주는 사람은 다 천당 가야 돼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걸 우리는 이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됐었던, 희생을 하면서 우리는 어려워졌다면 지금 어려워진 이유를 지금 찾아줘야 돼. 우리는 희생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잘 살라고 노력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거를 바르게 찾아줘야 될. 그러면 이제 조금 여기서 정리해 합시다. 인류의 홍익 인간들은 인류의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홍익 인간이라고 하면 홍익 인간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류의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를 가진다. 그럼 교육을 못 시키면 어떻게 되냐? 직무위기다. 직무위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탄핵감이다. 우리가 탄핵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될 거를 못 할 때, 그럴 땐 직무위기. 직무위기가 되면 이 사회가 안 좋아지니까 이건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키우는 이 사회가 맞다면, 대한민국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류는 전부 다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을 위해서 살면서 내 삶은 덤으로 살게,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 누구든지 잘 살게 되니까. 바르게 살면 누구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틀리게 살면 누구든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후천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운용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장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활동기에서 일어나는 거다.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사니까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진짜로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누구든지 잘 살게 해준다. 이것이 인류의 표본이 되고 인류가 대한민국을 따를 것이다. 여기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키우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인류에는 홍익인간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이끌어주기를 바랄 때가 지금 온 거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우리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인류에 다 나가 있습니다. 몇 프로는 다 나가 있다. 그 몇 프로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안 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잘 연구하고 받쳐가지고 이런 걸 국제로 나가갖고 있는 형제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본부라고 하고 본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 시작을 하면 이것이 크게 말하면 인류 대민 사업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